우리나라 땅값의 통계를 보세요. 분양권의 통계를 보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땅은 내물에 개발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이 오래 갈수록 여러분한테 더 이득이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는 건 돈이 안 되더라.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27-142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나왔던 곳이 딸기원이라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또 취소가 됐었죠. 조합 자체가, 재개발 자체가 취소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요새 또 이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땅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또 재개발 추진한다는 추진위원장을 또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추진한다는 얘기가 다시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모두 세 필지로 돼 있어요. 이 땅이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이게 도로로 썼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여기를 도로 썼더니 주인이 이렇게 땅을 막은 거야. 쓰지 말라고. 도로로 쓰지 마세요.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주인한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원체 오랫동안 이 도로를 썼던 거기 때문에 관습상의 도로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겠죠. 이게 심해져 가지고 동네 사람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집 땅 주인하고 해야 되고 결국은 시까지 이 문제가 번져갔어요. 가서 시하고 결국은 이 땅 주인하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돼서 지금은 소송이 끝났어요. 끝났지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 도로가 도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합의적인 결론이 났어요. 그 대신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게 해주고 그 건축 허가에다가 알파를 붙여서 즉 건폐율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 도로를 인정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땅이 이렇게 아래 고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도로와 이 땅 사이에 한 4m 정도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 밑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있죠? 그 사이에 땅이야. 요게 지금 재판했던 도로,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땅이 한 필지, 두 필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은 세 필지가 있지. 하나, 둘, 세 필지가 되는 거야. 세 필지가 되기 때문에 요건 필지가 주인이 다르다면 같으면 만약에 조합원이 됐다고 칠 때 재개발이 잘 돼서 주인이 같으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주인이 다르다면 세 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재개발을 꿈꾸고 이 땅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각각 사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면 각각 딱지가 나와서 세 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혼자서 사면은 한 장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요새는 흐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재개발도 딱지가 두 장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장 나오고 땅이 나오면 나머지는 현금 청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땅 모양이 특이하죠. 특이해서 과연 이 가치가 있느냐.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렇게 쪼개진 마당에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로도 된 게 이게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8, 90평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걸 다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효구의 소송에는 도로로 인정됐는데 이건 여기 가격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큼 감소했느냐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근데 저거 한번 보실까요? 저쪽 빌라 신축 건축 허가 절대 반대, 건축 허가 동의서 절대 반대, 딸기원 주민 일동. 저걸 내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가야 될 어떤 현금 청산이면 돈이 되겠고 아니면 조합원 자격 분양권을 받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까봐 여기다 건축을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이건 서로가 자기 목적,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프랜카드까지 걸어놨는데 누가 맞다 옳다는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잘 받은 사람이 이걸 빨리 받아서 허가를 받고 건축 신고를 하고 착공 신고를 했다. 또 건물을 지었다. 여기 보면 뭐 한 8가구 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서 250%. 그럼 8가구를 질 수 있어요. 8가구를 져서 분양을 했다고 치면은 그것이 8개 딱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각각 그걸 산 사람들은 다 딱지를 받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조그만 빌라가 한 3억 정도 간다니까 8채를 지면 38, 24, 24억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또 이쪽 필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이쪽 필지도 다세대를 쳐서 8가구를 뽑는다면 약 100평씩 되니까 100평. 충분하죠?
8가를 뽑는다면 그것도 다 3억씩 치면 그것도 24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게 세상에 있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만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동네 사람과의 관계는 저렇게 서로의 이득관계, 손해관계가 상치되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일부러 지분 쪽에 일부러 찾아가면서 하는 야비한 짓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태는 재개발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내가 스스로 내 느낌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해서 집을 졌다면 그것은 나쁜 투자다, 야비한 투자다 라고 얘기하기는 또 뭐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셔도 좋고, 합법적인 거라면 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걸 구입하셔서 사면은 따따블 장사를 할 수 있겠죠. 말이 쉬운 거 아니죠. 이런 거 하시면 따따블 됩니다. 아무리 자세한 건 내가 다시 한번 조사할 게 뭐냐면, 자, 내가 이걸 허가를 냈어. 착공을 하기 전에 공고가 떨어졌어.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분양권을 안 주는 걸 알고, 이걸 했어. 그래서 착공 신고를 냈어.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공고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집은 끝까지 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집은 질 수 있어. 집을 딱 준공하고 나니까 이미 2달 전에 공고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재개발 공고가. 떨어진 후에 그 건물이 내가 주인인데, 예를 들어서 8집한테 팔았어. 팔면은 그거는 집을 쪼개게 되지 않느냐. 팔아봤자 그래서 산 사람들은 딱지를 못 받지 않을까라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책에서 어느 날 신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투기를 막으려고 이런 공고 2년 전에부터 종전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이거는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구리를 갔다 왔잖아요. 내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이 강의해야 될 부분이 아까 현장에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강의한 걸 그대로 듣고 실천하고 했을 때는 뭐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시장에든 혼란과 교란을 줄 수도 있지 않는가. 보통 사람이 돈 버는 방법하고 언제 틀리면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얻어내는 그런 결과다 보니까 알려줘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은 선호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싫으면 말고, 그런 판단을 독자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걸 신중하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된다. 그럼 투자를 했어. 그럼 여러분만 알까요? 다 알잖아요. 거기서 1등하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고 본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거 아직 안 됐잖아. 안 될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말로는 내년에 된다고 그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이 땅을 사는 거야. 지금 1억 15억 아닙니까? 290평에 약 300평에. 이 땅을 사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분할을 했다고 쳐봐요. 30평씩. 분할하면 무조건 분양권 나오는 거 아시죠? 90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럼 작으면 조건이 붙지만, 그러면 10개를 나눠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뭐 3억 잡으면 예를 들어서 10개면 30억이니까 더블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5억이니까. 그걸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면은 여기다가 300평 땅에다 여기 60%가 건폐율이니까요. 아마 용적률은 200%에서 250%란 말이에요. 약 600평에서 7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다 빌라로 짓겠죠, 물론. 빌라로 져서 원룸, 투룸으로 진다고 치면 잘 나갈 건데. 자, 일단 착공이 되면 어때요? 고시가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건물 착공을 하면 그 건물로 인정돼서 분양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50집도 줄 수 있어요. 50집. 75억이에요. 2억 5천 정. 물론 원가가 들어갑니다. 400만 원 곱하기 600평. 24억. 땅 15억, 40억 들어가서 한 75억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냐, 방해하는 것이냐에 대한 몫은 여러분한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했다가 안 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가정해 보세요. 5년이라면 이자가 나갈 거 아니야. 15억짜리니까 10억 대출을 받으면 1년에 3천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5년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1억 5천짜리를 내야 되죠. 이거 아까워서 쩔쩔 매시는 분 많아요. 근데 5년 후에 저기가 어디 대충 아시죠? 저 인기가 좋아질 지역이고 이미 딴 데는 분양권 피가 붙어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쪽에는. 그러면 5년 후에는 피가 2억만 될까요? 더 훨씬 크죠. 우리나라 땅값의 통계를 보세요. 분양권의 통계를 보시고. 그러면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야.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100억이 넘어가는 그 돈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땅은 내물에 개발될 걸 사는 게 아니라 되긴 될 만한 지역을 갖다가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 세월이 오래 갈수록 여러분한테 더 이득이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 돈이 안 되더라. 장래를 보고 멀리 투자하는데 이 지역은 보니까 1구역, 2구역 다 됐어. 이것만 어떻게 안 된 것 뿐이잖아요.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엄청난 큰 돈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그런 말씀 드리고 대신 선택은 이런 것이 사양심을 키우는 거래거나 거래 질서에 나쁜 거래만 하지 마시고 자기의 도덕 기준에 맞춰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